새 차로 했으니까 차 자체야 뭐 10년 이상 탈 생각하고 구입하신 거고, 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열 방음 작업을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해요. 격벽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이 격벽 제거하고 운전하게 되면 뒤에 창문 연줄 알고 자꾸 뒤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뒤가 뭔가가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시끄러워요. 그만큼 5밴, 밴 카고 계열 차량들은 무조건 단열 방음해야 됩니다. 여기는 캠핑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올라오셔서 두 분이 앉아서 자 이렇게 테이블 빼고, 그러면 밖에 바다 보시고 여기서 컴퓨터로 일하시다가.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5카고입니다. 스타리아 5카고. 스타렉스를 보시다가 스타리아를 보고선 다른 형태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스타리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타렉스는 단산이 됐고, 앞으로 나올 차량은 스타리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스타리아가 스타렉스보다는 내부 면적이 더 커서 캠핑카로 변경을 했을 때에 조금 더 큰 느낌이나, 그리고 실내 공간이나 순환 면적 같은 것도 더 넓어진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오른 가격, 스타리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스타리아 5 카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스타리아 5 카고를 2인승 캠핑카로 변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 드린 게, 2열에 있는 의자 자체가 어떤 기능도 없어요. 의자 자체가 접어지지도 않고 의자가 앞뒤로 밀리는 기능도 없습니다. 스타렉스에서는 접어지고 앞뒤로 밀리는 기능이 있었는데 스타리아는 그 자체로 그런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2열 의자 자체가 격벽이기 때문에 스타리아 5인승으로 하기에는 2열의 개조가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스타리아 투어를 사시는 게 더 나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인승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타리아 투어를 사셔서 구조 변경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디젤도 괜찮고 LPG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스타리아 5 카고의 2열 의자 뼈대입니다. 하부에 이동식 레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닥에 하체에 고정을 하는 타입이에요. 이거 자체가 격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격벽을 제거했다 그래도 전체 길이가 1600, 한 1700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뒤에서 이쪽으로 타고 넘어가야 되는 자체가 격벽이기 때문에 제가 스타리아 5 카고는 2인승으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5인승을 유지하시고 싶다고 하면 5 카고보다는 투어 모델로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린 거니까, 스타리아 5 카고 절대 사지 마세요가 아니라 2인승으로 했을 때에는 스타리아 5 카고가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2열에 장이 있는 타입의 가장 스탠다드한 전통적인 타입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시설들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캠핑을 할 때 빼고 펴고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냉장고라든가 전자레인지, 이동식 화장실, 싱크대까지 기본적인 것들이 딱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정차함과 동시에 내부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1열 의자를 뒤로 확 제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 이런 불편함은 사실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스탠다드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고요. 추천해드렸던 게 차가 좋아야 합니다. 차 한 대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투자된 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렇게 새 차로 제대로 꾸면서 오래 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캠핑카를 개조하는 비용이 그전보다는 많이 비싸졌어요. 캠핑카가 대중화되면서 캠핑카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 부품들의 가격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달아줄 때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들은 더 오르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캠핑카가 더 저렴해질 수가 없어요. 저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한 인건비를 쓰든가 아니면 저렴한 제품을 쓰든가 완성도를 낮추든가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실현해야만 이 가격이 낮춰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일찍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캠핑카를 만들었을 때 8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정도의 가격이 됐고, 그때 당시에 전기를 안 했었는데 요즘은 전기를, 인산철 배터리를 540A 정도를 넣고 다니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 했던 분들도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전기가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음을 다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캠핑카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까다로워진 만큼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2년 전에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저렴하게 했어요. 개별 소비세도 없었고요.
캠핑카 시작 가격도 많이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뭐 지금과 같은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라 일반 산업용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저렴했죠. 물가는 더 오르고 있는데 업체로서도 가격을 지키는 데에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고, 마음이 결정되셨다 그러면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캠핑카를 할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새 차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 5카고의 단점은 뭐냐면 이 내부가 다 깡통이라는 거예요. 내장재가 그대로 보여서 외부에 있는 추위나 소음을 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차를 할 때 단열 방음과 그리고 천정 엠보싱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엠보싱과 양쪽 벽장과 그리고 단열 방음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작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단열 방음을 한 양모털 단열 방음을 한 5카고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침상의 사이즈가 160cm에 가로가 119cm가 나오고요. 188cm로 길어져요. 이만큼 두 분이서 주무시는 데에는 충분한 사이즈의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만큼의 공간을 남겨둔 이유가 있거든요. 침상을 확장한 상태에서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작은 공간을 남겨둔 겁니다.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놨어요. 차 안에 걸터 앉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차고가 높기 때문에 침상을 스타렉스보다 5cm를 높여드렸거든요. 그래도 천장의 높이가 98cm 정도가 나와요. 머리가 웬만하면 닿지를 않습니다. 스타리아급이 되면은. 2인승 캠핑카로 개조하기에는 스타리아 5카고 LPG나 디젤 모델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렬에 있는 의자가, 자, 의자가 개별 의자입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지 않고 엉덩이를 딱 잡아주는 개별 의자예요. 그래서 운전석만큼 조수석도 편해요. 이게 장거리를 가게 되면은 이게 자꾸 이 턱이 없게 되면 옆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개별 의자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옵션을 껴서 3,300만 원이면 옛날 스타렉스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타렉스보다는 전체적으로 커졌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 있는 거 보면은 3,300만 원이면은 스타렉스 5밴보다 그렇게 많이 가격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타리아 5카고 2인승 추천드립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동식 화장실 많이 씁니다. 왜냐면 겨울이나 이럴 때는 한적한데 날이 좋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서 차박을 하고 화장실하고 가까울수록 주차 경쟁이 심합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멀리 세워야 돼요. 멀리 세우다 보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불편해요. 이동식 화장실 요긴하게 쓰실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편하세요. 2열에 쓰는 기능들이 이렇게 딱 내장이 돼 있으면 편하세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확장식 테이블, 여기 상판이 105cm에 40cm가 되고 저 확장 부분이 47cm에 30c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다가는 이렇게 싱크대를 넣어놨어요. USB 충전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수 정도, 그리고 간단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싱크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2열장 아래쪽에 물통 공간을 놔놨습니다. 저 물통을 이 안에다가 놔두시게 되면 청소와 오수통으로 개별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로는 대부분 생수를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1.5L 페트병을 이 안에다가 넣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 사이즈가 49cm에 36cm, 싱크대 아래까지 한다 그러면 한 60cm 정도가 나와요. 다른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이드로 나오는 요 테이블이 있어요. 요 사이드 테이블을 쓰실 때가 있어요. 옆으로 테이블을 펼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이드 테이블을 이렇게 제작을 해놨고 104cm에 38cm의 사이드 테이블을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공간에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워크스루 타입이 이렇게 앞에가 다 개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워크스루 타입은 이거를 열지 않은 상태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위로 개방을 할 수도 있게 해놨고, 이 워크스루 부분들을 이렇게 놨을 때, 자, 내부에 있는 워크스루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마이 캠프의 이 변형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 있게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 거 변형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부의 짐 수납에 대해서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게 돼요. 142cm에 높이가 32cm, 46cm까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동식 화장실이 약 한 31cm 정도 되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을 여기다가도 수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해 놨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여기다가 두고 다닐 수도 있지만 2여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다니셔도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쪽을 개방하게 되면 제가 이제 탁월한 변형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격벽을 제거하면서 더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일 긴 짐을 얼마나 넣을 수 있냐면 2m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높이도 134cm 정도 되는 높은 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전거 2대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실제로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능력은 굉장히 오마이 캠프 제품들이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밖에 창문이 보일 수 있는 테이블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이 테이블 사이즈가 64cm에 40cm 정도가 됩니다.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를 뭐 테이블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은 거의 이쪽을 수납 공간으로 쓰시게 되더라고요. 창문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이쪽은 개방을 해놨고 이쪽도 지금 비슷한 공간이 나오는데 이 공간은 TV를 2개 그렇게 해놨어요. 자, 보시게 되면 저는 외부로 봐서는 다 티나지 않도록 제작을 합니다. 이 속에 TV 있다고 거의 생각을 못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TV를 밖으로 빼서 인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서 볼 수도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앞뒤로 볼 수 있는 인출식 구조로 TV를 만들어 놨습니다. 꽤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TV 공간을 만들어 놨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 아래쪽도 수납 공간이 있고, 100cm에 깊이가 16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32cm 정도 되는 공간이 양쪽으로 있어요. 여기 워크스루 부분은 밖에서 쓰는 물건들에 대한 수납이고, 벽장에 있는 거는 실내에서 쓰는 수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 저희 거밖에 없다고 자신할 수가 있어요. 이 수납 공간을 유지하면서 TV까지 다 들어가 있고, 냉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까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색상 조정이라든가 깜빡임이라든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색상을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어서 내부에 있는 것들, 요 분위기들을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게 밝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맥스팬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맥스팬을 달게 되면 자동 세차는 불가능하지만 맥스팬 나름대로 여기에서 물을 끓이거나 그랬을 때 밖으로 내부에 있는 김을 빼낸다든가 아니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넣는다든가 그런 기능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밖으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2가지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맥스팬이 나쁘지 않아서 이 옵션 하시는 분들 요새는 말리질 않습니다. 원하시면은 이렇게 달아드리고요. 밖으로 인출되는 이 기능, 이렇게 밖으로 인출돼서 확장을 해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출식 조리대가 되고 인출식 식탁이 되죠. 인출식 조리대 사이즈가 89cm에 66cm가 되고요. 그리고 식탁이 70cm에 62cm가 됩니다. 자, 여기 덮개를 하나를 빼게 되면 덮개는 좌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놨고요. 슬라이딩 타입이기 때문에 좌탁을 안쪽에다 빼놓게 되면 서랍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도 내부에 있는 물건을 내부에서 뺄 수 있게, 그러니까 서랍 내부에 있는 물건을 안쪽에서도 뺄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레일의 내구성이 240kg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레일이에요. 이게 보시면 다 이동식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고 무거운 짐을 여기에다가 실을 수가 있어요. 내경이 85cm에 62cm 그리고 30cm가 됩니다. 크고 무거운 짐을 여기에다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레일의 힘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출식 구조 때문에 문제 생기실 거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레일의 내구성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시회 같은 걸 나가려고 해도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가지고 다양한 캠핑카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을 새로 사야 된다 그러면 뭐 스타디아 이 정도 급의 차를 사시는 게 맞고, 기존에 있었던 차량이 SUV라고 하면은 큰 돈 안 들이시고 SUV를 이용해서 캠핑카로 접근하시는 거, 뭐 이 두 가지 방법 다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한 예산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목돈을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는 있는 거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차를 선택할 때 좋은 차를 가져오시고, 이렇게 꾸몄을 때에는 10년 이상 쓰시는 거, 그거 염두하시고 차를 선택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수납될 수 있는 차는 오마이캠프밖에 없습니다. 저는 스텔스성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밖에서 봐서는, 여기서 봐서는 그냥 일반적인 차예요. 일반적인 차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차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쪽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단열 방음이 확실합니다. 양모터라고 이 안에, 그리고 여기 바닥 단열 방음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 부분까지도 지금 양모터리 꽉 차 있어요. 이 부분은 단열 방음을 안 했어요. 소리가 다르죠? 소리가 다르죠? 여기는 창문이 내려가는 부분이라 단열 방음을 못했고, 이 부분까지 단열 방음을 했습니다. 암막 커튼을 하기 때문에 커튼을 만약에 쓰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공간은 굉장히 따뜻하고 조용합니다. 이거 제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양모터를 단열 방음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난연자재입니다. 잘 타지 않습니다. 단열 방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차 안에 있으면 굉장히 주변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양모터 단열 방음을 써주는 거고, 요거 소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뒤에서 이제 기계 소리들이 나잖아요. 이게 단열 방음을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얼마큼 조용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뒤에 문을 제가 닫아볼게요. 들어보세요, 한번. 지금 이제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암막 커튼이 있어서 암막 커튼을 치게 되면 이 소음조차도 많이 차단이 돼요. 그만큼 내부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카고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투어 모델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부의 단열 방음이나 엠보싱하고 왼쪽 오른쪽 장을 세트로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기본 개조비는 조금 비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의 단열 방음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보름 정도를 가지고 빠듯하게 이걸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5카고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요. 5카고를 이용한 2인승 캠핑카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스타리아가 스타렉스보다는 내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천장도 높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부 공간들 실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5cm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수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내정을 했고,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정했어요. 3kW 인버터, 그리고 6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60A 한전 인입 충전기를 내정을 했어요. 나가서 전기 걱정을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배터리를 요새는 병렬로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가 고장 나거나 이러더라도 하나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배터리 때문에 문제 생길 거는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전기시설에 대해서 점점 대용량 전기를 쓰시는 추세입니다. 요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데워 드시는 그런 음식 종류들이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를 이용한 조리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그전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사양으로 해드렸고, 아마 나중에도 전자레인지 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면은 전자레인지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가장 편한 방법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많이 쓰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새 차로 했으니까 차 자체하고 10년 이상 탈 생각하고 구입하신 거고, 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열 방음 작업을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해요. 격벽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저는 격벽을 제거하고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창문을 열어놨나 이렇게 자꾸 뒤를 보게 돼요. 이 격벽 제거하고 운전하게 되면 뒤에 창문 연줄 알고 자꾸 뒤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뒤가 뭔가가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시끄러워요.
그만큼 5밴, 밴 카고 계열 차량들은 무조건 단열 방음해야 됩니다. 캠핑카를 제작할 때 5카고는 무조건 단열 방음 원칙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쪽 부분들 벽장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속에 있는 철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스타리아 투어 제품들 나왔던 거와 유사한 형태의 내부 인테리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해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40A 인산철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공간에 넣어드려요. 이 작은 공간에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넣어놨습니다. 3kW 인버터, 60A 주행 충전기, 60A 한전 2 충전기까지 내장을 했죠.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런 배터리 종류를 여러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다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자체 조립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AS 비용이나 AS 속도가 현저하게 저렴합니다. 현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자체 조립을 선택을 한 거고, 저희가 외부에서 가져다가 달아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시동 히터거든요. 무시동 히터 독일산 쓰는 이유는 장기간 지나도 내부에 있는 부품 파트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내부의 소모품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산을 구해다가 달아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배터리나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 전기 관련된 것들은 다 저희가 직접 조립을 하고 AS를 저희가 직접 합니다. 캠핑을 하시다가 어떤 형태의 문제점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저희가 즉각 대응을 해드려야지. 만약에 이거를 딴 데서 갖고 온 거면 이 배터리 어디가 나갔다 그러면 내가 그 기술력이 없으면 구입처에다 갖다 줘야 돼요. 가는데 1박 2일 걸리죠. 거기에서 뭐 해갖고 수리하는데 얼마예요? 그럼 우리가 소비자한테 얘기를 드리죠. 이거 얼마 곧 드린다는데요. 소비자가 오케이 하면 고쳐갖고 오는데 또 이틀 걸리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일, 4일 정도의 AS 기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거를 용납할 수 있는 한국의 분위기가 아니죠. 오마이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항 아니면 저희는 다 저희가 직접 AS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고, 3kW 인버터,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내장을 했습니다. 주행 충전기 60A를 내장을 했어요. 그리고 외부인 충전기도 60A를 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속에다가 숨겨드립니다. 그래서 외부인 충전기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외부인 충전기를 왜 여기다 안 달아드리느냐 그러는데, 저는 자동차 외관에 손을 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전기선을 넣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달아드리는 그 부속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이 자동차 셋시보다 그 플라스틱 부속이 10년 이상 가는 정도의 그런 내구성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외부인 충전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전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지 않는 한 외부인 충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를 60A를 해놨기 때문에 외부인 충전기를 많이 쓰실 일이 없습니다. 주행만 하시게 되면 충분히 배터리가 충전이 되니까 주행거리가 현저하게 짧지 않는 한 그렇게 외부인 충전기를 많이 쓸 일이 없어서 안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외부인 충전기를 속에다 넣어놔 드렸습니다. 외부인 충전기를 꽂게 되면 내부에 있는 전기는 충전과 동시에 다 외부인이 전기로 쓰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단열방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부는 굉장히 조용해요. 스타리아 라운지나 어떤 차량보다도 내부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 문제들이 문짝 같은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문짝 안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다 양모터를 꽉꽉 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괜히 조용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저희가 뭔가를 더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뭐 다양한 종류의 업종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쉽게 저희도 접근했다가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10년 이상을 탈 수 있는 내구성들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그렇게 일반적인 부품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자동차용 부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자체가 어느 정도 가격을 합니다. 일반적인 제품들보다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좀 고가예요. 그런 부품들을 결합을 해서 이런 완성차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죠. 각각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고정된 가격들이 있어요. 이거를 임의로 내가 원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고선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다른 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차를 10년 타시는 분들은 아세요. 쓰시게 되다 보면 단열 방음을 안 한 거를 손님들은 아십니다.
근데 쓰시게 되면 누구한테 보이더라도 차 안에 딱 앉아 있으면 그 적막감은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차는 뭐지? 왜 이 차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똑같은데. 밖에서 봐서는 똑같은데 왜 조용한 거야?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가 돼야 돼요. 차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단열 방음 작업은 이 차 폐차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작업입니다. 나머지들은 소모품으로 닳고 없어지더라도 단열 방음 작업을 완벽하게 해놔야만 이 차가 폐차할 때까지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5카고를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로 제작한 거, 오마이캠프 제품 저는 자신있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제 차에 단열 방음을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차들 옆에 있으면 다른 거 하다 보면 옆에 차가 왔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조용해요. 여러분들 차 문 닫는 소리가 얼마나 탁탁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탁탁거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옆에 누가 와서 탁 문 닫아봐요. 깜짝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단열 방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옛날에 새벽에 운동장에다 세워놨다가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새벽 5시에 나와서 차 문을 옆에서 탁 닫았는데 새벽 5시에 깼어요. 그거를 보고서 야, 단열 방음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단열 방음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 부분들 투자를 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5카고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며놓게 되면은 폐차할 때까지 이 기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숨김없는 기능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딱 차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면 압니다. 아, 조용하네. 주변의 경치가 좋은데 옆에 차 왔는데 문 닫는 소리 안 들립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언제 갔는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단열 방음 성능 중요합니다. 차는 보이지 않는 곳부터 투자돼서 채워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방법이세요. 그게 올바른 투자 순서입니다. 이렇게도 열 수가 있고, 이렇게 위로도 열 수가 있고. 자, 스타리아 5카고를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로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